자, 8월 18일 이정세 신한수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3200이 지난주에 이미 깼을 때에서 금요일날 한번 얘기를 했죠. 3200이 깼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대해서 65점, 점수는 양이라는 점수, 수미양가 그래서 양을 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방송을 확인해 보면 3200을 깨졌기 때문에 65점의 양이라는 점수를 드리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음을 감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음을 65점 양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그때 당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종목은 보험주, 점수는 수미양가에서 수우, 두 번째 높은 우라는 점수를 줬었죠. 이게 금요일날 방송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에 시장은 별로지만 보험주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는. 자, 일단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오늘 얘기는 시장은 빠지면 올라갑니다. 그쵸? 주식시장은 빠지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특이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빠졌던 흐름과 여기 바로 앞전에 여기, 그리고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는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게 올해의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보면 뭐 중간에 여기도 빠지기도 했지만 요게 지금 요거보다 좀 더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한 4%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빠진 게 요렇게 해서 4.19% 정도 빠진 거고, 여기서부터 빠진 거 따지게 되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7%,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는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는, 근데 지금 여기 빠진 게 장이 강하니까 지금 많이 안 빠져서 그렇지, 작년으로 돌립니다. 작년 여기에서도 그렇게 빠졌던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뭐 6%, 여기도 7%, 그러니까 6%, 7% 빠졌던 게 작년에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조정도,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4% 빠졌던 적은 2019년도 기준으로도, 이때가 이제 그 불화수소 이슈가 나오면서 7월달에서 불화수소 이슈로 박살을 냈을 때, 일본 애들이 그 불화수소라든지 몇몇 그 부분들을, 그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타격을 주려고 했었던 그때 그 사태가 터질 때 이후에서도 4%씩 빠지는 경우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여요. 여기도 한 5% 빠졌죠. 이전에서도 불화수소 이슈 터지기 전에서도 10% 빠진 적도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 앞전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도 뭐 14% 빠진 적도 있고요. 요게 4%.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게 2007년도서부터 2008년도 시장인데, 2007년도 7월달서부터 2008년도 10월달까지 요게 1년치인데, 이때에서도 빠질 때 지금이야 뭐 8거래일 빠졌다 그러죠. 이때서는 뭐 내리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게 다 빠지는 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4%. 그러니까 4%씩 빠지는 거는 종종 많이 나오는 시장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흔들릴 때에서 빠질 수 있는 조정폭인 건데, 그래도 비정상적이다 얘기했던 부분들은, 아니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빠지지도 않고 맨날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 억울하다 라는 부분에서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3200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미국 시장이 빠지지도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혼자만 빠지느냐 라는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이 정도의 흐름의 조정 정도는 늘 있을 수 있었던 폭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이 너무하다, 너무 폭락했다 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상실감을 얹을 만큼 그렇게 많이 빠진 폭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앞에서도 있었으니까, 그쵸? 앞에서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들어주기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식은 빠지면 올라간다라는 게 기본 이치인데,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죠. 근데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8거래일이 빠졌습니다. 기사로도 많이 보셨죠? 8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이게 코스피가 약 2년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8거래일 연속 하락이.
그러니까 2년 10개월 전에서는 그러니까 8일 동안 이렇게 코스피가 빠졌던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 올라갔으니, 오늘 반등을 줬으니 만족이지, 오늘까지 빠졌으면은 21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이랍니다. 오늘까지 빠졌으면. 그러니까 21년 동안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9거래일 동안 하락한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사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뭐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그냥 먼저 혹은 말 안 듣게 혼자서 그냥 떨어진 건데, 뭐 좋은 건 아니죠. 떨어진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씨 우리나라 시장 망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락장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락장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회귀한 것 뿐인데, 박스권장으로 가둬지게 되면은 이제 저점 라인은 3100 라인을 두고,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서 이제 3000 여기 밑에 2950에서 3000 라인이거든요. 유럽 시장 빠지지도 않고 미국 시장 빠지지도 않는데 혼자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조금 너무도 좀 심하다 싶어요. 3200 깨진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세게 올라가는 애들은 굉장히 세게 올라갔어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한 개밖에 없는 거고,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말도 안 되게 최근 시장에서 다른 애들 다 빠졌는데 혼자 올라가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후성 이런 애들, 뭐 다른 애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다 이거는 방송에 다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후성은 최근까지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상실감이 더 크죠. 그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최근 시간에 흔들릴 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닥에서 100%가 올라갔고요. 카카오뱅크도 최근에서 잘 올라갔죠. 20% 넘게 올라갔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 방송에 추천했었고 작년에도 추천했지만 최근에 다시 추천해가지고 뭐 얘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PR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이마트도 안 빠져요.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PR 첨단 소재, 이마트, 뭐 KH바텍, 덕산네오록스 최근 시장에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7만원 주나 사줬네. 이렇게 수급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종목들도 있고,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내일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강하게 먼저 움직인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내일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박스권은 3100선에서 3300선으로 둡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매매 시장으로 바뀐 거고, 매매가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매매가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고, 내일은 음봉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체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일 여러분 울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웃긴 거고, 아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박살도 안 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내일 요 정도의 양봉 정도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낙폭과대 종목에 따른 반등과, 그 다음에 지금 뭐 핸드폰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KH바텍도 그렇지만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들, OLED 장비주들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주듯이, 덕산 네오록스도 오늘 최근에 좀 강했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줬듯이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는 좀 그런 양상이 내일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내일은 3100선을 저점으로 두고 오늘의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내일 반등을 나와주는 걸 좀 기대를 하면서 가보자. 그래서 3200선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체감이 좀 더 안 나왔던 사람들은 내일 이후에서 체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막 덕산네오록스 갖고 있는 사람들, KH바텍 갖고 있는 사람들, 후성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장중에 뭐 멜파스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기분이나 좋았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종목들이 막 20% 폭등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2% 정도 내외에서 반등들을 주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양봉이 나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 마무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대형주 분석 두 개를 먼저 해보면, 먼저는 SK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10만 1,500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에서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10만 1,500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10만 1,500원 한 번, 9만 5천원에 한 번, 9만원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 사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언더슈팅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일단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매도를 외쳤던 CLSA 이제 홍콩계 증권사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매도를 외쳤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매수하라라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 가격을 뭐 얼마 해갖고 빠져야 된다. 뭐 디램 가격의 뭐 하락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를 하고 2021년 4분기서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25%를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한다. 뭐 요런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 목표치를 하향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쿡 빠졌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목표 가격은 그대로 하향은 하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얘네들이 얼마를 잡냐면 86,000원 잡았어요. 삼성전자 지금 7만원대죠. 삼성전자 86,000원으로 얘네들이 목표 가격을 요로 잡았고,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CLSA라는 홍콩계 외국계 증권사가 그렇게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기존보다는 하향을 시켰는데 지금 목표 가격을 12만 3천원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 가격은 여기인데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에요. 놀랄 것도 없고, 언제는 매도하라 그러고 뭐 반도체 가격 지금 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하향하고 싸지게 되면 그러면 뭐 반도체 팔면은 적자 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싸게 살 때에서 주력램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산단 말이에요. 18,000원, 2만원대 샀는데 지금 4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기서 25% 하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필요하니까, 뭐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그 3D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용량과 많은 속도와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 메타버스를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럼 자동차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많이 들어가 생겼는데 지금 메타버스까지 만약에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향후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반도체를 또 많이, 그 용량도 많이 필요할 거고 속도도 많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좀 더 하향시켜 주게 되면 25% 하향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적자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옷 장사하면서 손해보고 판다라는 거 아닌 거 알죠? 손해보고 누가 팝니까? 손해보고 팔 거면 차라리 불태 없애버리고 말지. 그쵸? 어차피 손해보고 팔 건데.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도 25%를 가격을 하락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손해보고 팔 경우는 아니고, 조금 더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든다 뿐인데 많이 팔면 되죠. 그쵸? 많이 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 하락한다라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렇게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상 이게 한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가지고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서 빠지긴 하는데 2017년도에서도 2018년도에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근데 보고서 나오고 빠지긴 했으나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이 올라갔다. 그때가 이제 7만원대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7만원대 했을 때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지만 더 많이 올라갔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서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갔죠.
나중에 빠지고 나서 100% 넘게 올라갔어요. 8만원대 주가가 15만원. 여기로 따지게 되면 뭐 7만원대 주가가 15만원 갔으니까 100% 올라갔죠. 그러니까 빠지면 매수의 기회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 과도에 따른 분석이다라는 얘기가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온 것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슬슬 나올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들 찾아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냐면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그냥 향후 업황에 대한 정상화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흥국증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캐파 확대 없이 고객 재고 증가량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뭐 세트 비수기인 2022년 1분기서부터 2분기 내 수요가 둔화가 발현될 수 있으나 선행적인 공급 증가 전개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하에 신규 서버, CPU 플랫폼이 출시, 스마트폰 출시, 출하량 회복 등에 기반해 향후 고객사 재고 소진 과정이 진행되며 2022년 2분기 후반에서는 이제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막 뭔 얘기인지 막 계속 복잡하죠. 근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정상화된대, 좋아진대.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쪽 애들이 뭐 계속 폭등을 하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빠질 때에서는 악재를 내보면서 빠지지만 올라갈 때에서는 그 악재를 거꾸로 잡습니다. 많이 빠졌네? 이렇게 하면서 미안 하면서 미안, 내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나? 지금은 싸네? 실제 앞으로 안 좋긴 한데 지금은 싼 것 같아 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지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똑같이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이거보다 더 나올까?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200%가 증가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간다. 그걸로 이제 분석하면 더 쉬운데,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죠. 최근에 고점 대비 따지게 되면 한 30-40% 빠졌을 테지만 최근 기준으로도 19.6% 빠졌어요. 19.6%.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매수로 공략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한 11만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이닉스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이닉스를 하세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1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은 나오니까. 최근에 19.6%가 빠졌습니다. 반등 안 나오겠어? 반등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꼬여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반등을 줘도 그렇게 크게 반등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IT 부품주 쪽에서 특히 이제 뭐 폴더블 폰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것들을 봐서는 순환매가 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어서, 뭐 결론은 좀 더 가벼운 IT 부품주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을 좀 더 노리세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취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그만 빠질 때도 됐죠. 자, 이 정도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후성인데, 후성은 참 좋은 종목이죠. 지금같이 시장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 해도 후성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줬네요. 어제는 기관들이 많이 사줬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폭등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이제 고점 놀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 놀이는 뭐냐면, 여기 고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 근데 횡보를 재미없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세력들 마음인데, 고점에서 흔들면 싸게 사면 됩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이 정도 흔들어줬을 때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밀릴 걸 좀 생각을 하고, 많이 빠지면 이쪽이겠지만 이거는 지수가 3000 깨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빠지면 이거는 더 사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도만 얘기해 드리면 되죠.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요.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주워 담으세요. 이런 종목은 계속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 이쪽 애들이 돌아가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한 차례 좀 횡보를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 아까 시장도 대충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내일이 중요하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아니 내일 얘기고, 길게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아직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서는 종목들이 다시 튀어오르는 걸 보면 다시 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3,400, 3,500 아직 포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박스권을 지금 보기 때문에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내에서 매매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좋다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뭐 후성 같은 애들이 계속 올라가고 뭐 KH바텍 같은 애들도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내려올 때마다 사라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팔아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르게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먼저 박스권으로 먼저 보고 올라올 때 KH바텍처럼 수익이 나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종목을 뭐 한 종목에 몰빵한 건 아닐 테니까, 어떤 종목은 어떤 사람은 LG화학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후성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SM을 갖고 있을 거고, 본인에게 다 올라간 종목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시아종묘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아시아종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서 갖고 있다가 손실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팔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이게 나중에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 다른 종목들을 먼저 지금 쳐다보는 게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정 시 관심을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오늘 시장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덕산네오록스인데,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 빼고는 이게 다 회원 추천주였고 방송 추천주였었어요. 덕산네오록스도 그랬던 종목인데 안 빠지죠. 근데 오늘 이슈가 있어갖고 갖고 나온 건데, LG 디스플레이에서 3조 3천억에 대한 그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OLED 쪽에. 그래서 OLED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오늘 아침에 잠깐 있었었는데, 그 기사를 여기 있네요. 자, 요 기사죠.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3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파주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24년도까지 월 6만 장을 생산을 할 건데, 그럼 얘네들 왜 하는 거냐? 보면 여기 답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까지 OLED 패널에 대한 글로벌 출하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현재 960만 대인데 5년 뒤에, 아니 4년 뒤에서는 1800만 대 쪽으로 2배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 2배 좀 안 되게 늘어나는 출하량들이 늘어나는 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IT용 OLED 패널인 거고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은 현재 이게 이제 대수가 10,000대수인데 단위가 10,000대면은 이게 10,000, 10,000, 100,000, 1,000,000, 그럼 이게 맞구나. 6억, 5억 6천만 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6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4년 뒤에 한 2억 대 정도의, 그러니까 2억 개라고 할게요. 그냥 2억 대, 2억 개 정도의 그 출하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용 OLED와 IT용 기계 OLED가 점점 늘어나는데, 출하량도 늘어나고 사용량도 늘어나고 제품도 많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삼성전자의 OLED 패널 시장의 점유율은 82%니까 얘네들은 돈방석에 앉겠죠. 점점 전망들이 좋아지니까. 근데 LG는 지금 점유율이 요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시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답이 됐죠? 전망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안 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갈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그 섹터다.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IT 기업도 돈 벌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저 OLED 쪽이다. 스마트폰용 OLED,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노트북, 모니터, TV 뭐 이런 쪽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그래서 덕산네오록스가 좀 움직였다. 라는 부분이고요. 실적은 좋아요. 뭐 실적도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뭐 23% 매출액 늘어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37%. 그래서 뭐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무리 없이 양호한 실적과 미래 전망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못 사죠. 자, 이거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서도 추천주로 줬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여기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이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팔아다가 바꿔먹는 거죠. 낙폭과대 OLED 패널 관련주 쪽으로 바꿔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되고,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수급이 좋아요. 수급을 보면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안 빠지고 고점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KH바텍. 근데 얘는 최근에 수급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좋아진 건데, 제가 폴더블폰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회원들한테 폴더블폰 OLED 관련주 추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였는데 이제 흔들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줬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인가?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23,000원에서 한번 팔라 그랬죠, 아마? 한번 팔라 그랬을 거야. 여긴가? 여기 조정받을 때 한번 샀다가 여기서 한 절반 팔고 내려올 때 이게 왜 내려오지 하다가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네? 그럼 그 땡큐 하고 저점 매수를 계속 했던 종목이에요. 1차, 2차, 3차, 정확하게 3차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이고, 지금 이때 당시 팔았던 사람들 기준으로 다시 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뭐 조만간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팔아먹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지금 나왔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증권이 이 회사에 대해서, KH바텍에 대해서 추정치 및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고요. 올해 하반기 신제품형 공급이 6월부터 시작돼서 6월부터 공급 실적 반영 및 전시용 제품형 공급이 더해지면 조립 모듈 사업 부분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브라켓 사업 또한 기존 예상 막 이런 얘기 해봤자 그쵸, 이건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3분기서부터는 주요 고객사들의 폴더블폰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공급 실적이 반영되며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한 1310억과 1230억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만 나와 있어서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망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 때문에 반등 준 것 같은데, 거래도 실려 있고 그래서 좋아요. 마음 같아선 전고점 돌파하고 25,000원, 2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받을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설명을 한 건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직 3,200을 벗겨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강세 양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양봉은 그렇게 강도가 센 거는 아닙니다. 또다시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차트를 봐봐,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잠깐 빠지기 위한 중간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약간 불안할 수 있는 양봉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찌라 그러죠. 양봉이라고 하게 되면 도찌에 좀 가깝고, 요게 한 번 더 이렇게 받치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5점 미 점수를 주고요. 매수 포인트로는 80.5.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8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빠질 때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15% 정도는 지금 빠졌어요. 10에서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목들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좋아질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80점 우 매수 포인트 드려봤고, 그리고 종목 섹터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핸드폰 부품, 그러니까 휴대폰, 뭐 스마트폰 관련주, 멜파스도 오늘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터치 패널 관련주 쪽인데 오늘 무지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KH바텍, 덕산 네오록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여기저기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인 것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이쪽 관련주 쪽에 차트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이쪽을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 봐서 공개 방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도움을 좀 받으시고,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10시에서 11시에서 실전 매매 정수를 하니까 아침에 시장이 불안하신 분은 들어오세요. 오늘 같은 날에서 손절이 나간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렇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 주고 모레까지 반등 주고 다음 주까지 반등 나와 버리게 되면 어제 손절한 사람들은 최저점에서 던진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정도의 지금 흐름인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월, 수, 금. 그래서 신의 한 수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